자, 이번에는 이제 다른 걸 한번 사볼게요. 나머지를. 자, 구입할 때 어떻게 하느냐. 자, 현금 또는 보통 예금 또는 나중에 주겠다. 왜? 상품 언제로 가니까 미지급금 등등이 대변해 올 수 있겠죠. 자, 차변에 뭘 쓸까? 토지면 토지, 건물이면 건물, 비품이면 비품. 자, 이런 식으로 오게 됩니다. 이 자리는 얘들이 다 이 자리에 올 수 있어요. 그렇죠? 토지 사면 저 자리 토지, 건물 사면 저 자리 건물, 구축물 사면 구축물, 차량을 사면 차량 일반구, 기계장치 사면 기계장치, 비품을 사면 비품. 이렇게. 자, 여기까지.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게, 자, 구입 시, 취득 시, 요거 사면서 취득 시 여러 가지 비용이 든다면 차변에 해당 자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 자리에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 금액에 뭐 한다? 포함한다. 왜?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니니까. 모든 자산 중에. 알았죠? 단기 매매 증권하면 수수료 비용을 해야죠. 그럼 단기 매매 증권 이외의 모든 자산은 해당 자산 원가에 포함한다.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전체 회계 통일된 거니까 자꾸 그 말을 써먹으면 돼요. 어이? 자,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번 알아볼게요. 말로 해볼게요. 토지를 살 때 취득 재비용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로 해볼게요. 자, 토지 사면 우선 가장 잘 나오는 게 시험에 취득록세 내는 거. 알았죠? 취득세와 등록세 내는 거, 취득 재비용으로 봅니다. 세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용으로 봐요. 알았죠? 그러면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비용으로 지출되는 거. 다시 합니다. 세금이란 그 이름을 비용으로 잡는 그 비용 이름은 법인세 비용밖에 없어요. 나머지 세금들은 전부 다 비용이라는 말을 안 써요. 다른 비용 이름을 쓰지. 세금 이름을 쓰지 않아요. 계정 가운데. 딱 법인세 비용만 그렇게 그대로 비용화 돼 있어요. 자, 어쨌든 취득록세 세금이지만 취득 재비용으로 와서 원가에 포함합니다. 자, 그러면 땅을 사면 취득록세 낸다. 이것도 잘 나와요. 하지만 또 땅을 살 때 중개사를 통해서 사면 중개 수수료를 줘야 돼. 취득 재비용. 땅을 살 때 이런 걸 사야 되나 저런 걸 사야 되나 컨설팅 비용이 들어가요. 가서 자문을 구한다고. 자문 비용. 이것도 취득 재비용. 또 하여튼 땅을 사기 위해서 취득하는 모든 또 사면서 용도 구분을 한다든지 토지가 있는데 땅인데 형질 변경을 해야 된다. 근데 형질 변경은 네가 나보고 사는 내가 하래요. 왜? 지는 돈 들여서 안 하기 때문에 땅 주인은 할 수 없이 사면서 형질 변경을 먼저 한다든지 알죠? 이런 비용들 전부 다 취득 재비용이다. 알죠? 두 번째, 건물을 사면서 어떤 비용을 더한다. 건물도 취득록세 나와요. 자주 나오고 다음에 건물을 사면서 이전 등기 등록세도 들어있지만 역시 중개 수수료가 들어가든지 컨설팅 비용 이건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알죠? 취득을 위한 비용, 취득을 위한 비용. 자, 취득하는 과정이 길 수도 있어요. 처음에 계약금을 주고 중도금을 주고 하는데 10달 만에 이전 등기 받을 수도 있어요. 돈이 지금 조건이라면. 그럼 그게 다 취득 시기예요. 알죠? 그때 이 아이만 저 유리창도 곧 내 거 될 거니까 저 유리창 깨진 것도 가르쳐줄까? 그것도 취득 재비용이에요. 알죠? 하여튼 취득을 위하여 취득하고 있는 기간 동안 취득 그 시기에 이 건물을 위해서 들어가는 모든 지출되는 돈은 취득 재비용. 제자가 모두 제자예요. 모든 비용. 알았죠? 자, 기계를 사다, 차를 산다, 비품을 사는데 또 취득시 드는 비용 중에 세 가지는 어떤 건 취득록세 내는 것도 있고 안 내는 것도 있어요. 기계 중에서도. 됐나요? 그건 취득세, 지방세를 또 배워야 되겠지만 여하튼 냈다면 포함한다. 그
그 외에도 또 뭐가 있냐? 쟤들은 또 이런 게 있어요. 시운전비가 있어요. 시운전비. 시운전비. 중고차를 사는데 내가 대전까지 몰고 갔다 와서 마음에 들면 사고 이러니까 그렇게 하래. 대신 통행료나 기름값을 내가 다 하면서 그렇게 갔다 올게 해서 갔다 온다. 시운전. 또 기계를 사는데 40, 80년 동안 틀어놓고 스스로 안 꺼지면 고장 안 난 걸로 보고 사겠다. 그래서 저 전기료 나가고 기름값 나가고 하는 것들 시운전비. 다음 설치비. 비품을 에어컨을 사는데 실외기를 놓을 데가 없어. 하다보다 창틀에다가 앵글로 짜야 돼. 어쩔 수 없어. 거기밖에 없어. 그러면 앵글로 짜는 비용. 설치비.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취득을 위한 비용. 시작. 취득 재비용. 그 자산의 원가에 포함한다. 알았죠? 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취득 시는 그렇다 치고, 취득 시는 그렇고, 두 번째는 취득 후가 돼요. 후. 취득 시가 아니라 취득 후. 취득 후에 자 지출되는 내용이 있다면 취득 후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용 중, 그러니까 사용하다가 이 자산들 때문에 돈이 나가고 지출된다는 거야. 자, 요거 시험에 잘 나오죠? 사용하다가 지출되는 비용. 요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자본적 지출. 두 번째,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이란 자 원가 상승이 되거나 그 지출에 인하여 원가가 값이 올라가요. 값어치가. 다음에 사용기간을 우리는 내용연수라고 해요. 내용. 사용하는데 견디는 자, 인내할 때는 자,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사용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인내해주는, 즉 버틸 수 있는 기간, 사용 가능한 기간, 한마디로 사용 기간, 알죠? 그걸 내용연수라고 해요. 내용연수가 뭐가 된다? 연장이 된다. 더 길어진다. 이 지출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자본적 지출. 그 다음에 수익 지출은 원상 회복. 원래 상태대로 복귀되는 것. 원상 복귀. 원래대로 다시 돌아오게 해서 안 돌아가는 걸 원래대로 잘 돌아가게끔 해줄 때 추가되는 비용 이런 것들 원상 복귀. 자, 그러면 자본적 지출은 어떻게 된다? 대변의 현금, 차변에 해당 자산을 분개해서 원가 포함해야 돼. 알죠? 그럼 얘하고 보면 분개만 보면은 구분이 안 돼. 알죠? 그래서 똑같다 이 말이야, 내 말. 그러면 이번에 수익적 지출은 어떻게 한다? 대변의 현금, 차변을 뭘로 한다? 수선비로 한다. 수선비라는 비용 처리한다.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렇다. 됐어요? 자, 그러면 자본적 지출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토지를 샀어요. 그리고 이제 쭉 토지를 사용하다가 자, 형질 변경하고 싶어. 지금은 밭대기인데 여기에 건물 짓고 싶어. 그러면 토목 작업 해가지고 결론은 뭐다? 대지로 만들어서 건물을 지으려고 해. 그러면 토목 작업에서 불로나 포크레인 불러가지고 막 다지고 해야 돼. 알죠? 그럼 그 비용이 나가있죠? 자, 그러면 졸지에 밭대기가 대지가 되면 땅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몰라요. 자본적 지출이에요. 뭔가 상승이 되나요? 그래서 용도 변경, 형질 변경 등이 대표적인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그 비용이 불로자 포크레인 불러서 돈 준 그 돈만큼이 뭐가 된다? 시작. 뭔가 상승의 원인이 된다. 그 지출을 인하여. 그래서 그 지출된 돈을 우리는 뭐로 처리한다? 자본적 지출. 그래서 원가에 포함한다. 알았죠? 이해가세요? 다음, 건물을 샀다. 자, 근데 땅을 사긴 샀는데 그 땅을 사용하다 보니까 불편한 게 있어. 그래서 땅이 아니라 그 건물의 지하 쪽에다가, 지하도 땅이잖아. 땅 쪽에 대피소를 설치했어. 자, 이것도 자본적 지출이에요. 대피소가 있고 없고 차이니까. 알죠? 자, 그 다음에 건물은 자본적 지출이 뭘까? 자, 첫째,
이 5층짜리 건물을 샀는데 승강기가 없어. 계단밖에 없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가 전혀 없어. 불편해서 안 되겠어. 그래서 5층짜리 건물을 분명히 샀는데 1억을 더 들여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즉 승강기를 설치했다. 그러면 건물값이 올라가요. 그것 때문에 자본주의 지출. 됐나요? 중앙 냉난방식을 설치했다. 몇 천만 원 들여서 자본주의 지출. 됐나요? 자, 5층짜리인데 1억을 들여서 6층, 7층, 두 개 층을 증축했다. 증설, 증축. 자본주의 지출. 자, 건물을 샀다가 리모델링을 했다. 리모델링을 건축법상 개수라고 해요. 개수. 리모델링. 여러분 리모델링 개수는 건축법상 벽을 다 헐어야 돼요. 벽을 다 헐고 그 내부 건물에 대한 건물을 다 헐고 칸막이를 다시 한다든지 알죠? 통째로 쓴다든지 건물을 다 헐어야 돼. 그러면 리모델링이 되는 거야. 알죠? 그럼 건물값 올라요. 알죠? 근데 인테리어는 아니야. 그거는 인테리어 비용은 칠하고 붙이고 이런 것들의 비용이니까 이쁘게 하고 그거는 건물값을 올리는데 전혀 인테리어는 건물값 올리는 거와 상관없어. 그래서 얘는 수익적 지출입니다. 리모델링은 자본주의 지출, 인테리어는 수익적 지출. 여러분들 아파트에 있으신 분들은 처음에 사면 발코니 공사해요. 저 베란다 확장 공사. 그럼 행 아파트 안에는 아파트 처음에는 똑같은 금액으로 샀지만 자 7천만 원 들여서 저기 발코니 공사를 했다. 옆에서는 안 했다. 나중에 팔 때 얘는 돈 더 받아요. 맞죠? 그럼 원가 상승됐다는 얘기예요. 안 그래요? 됐나요? 자, 건물을 사가지고 사용하다가 바깥이 더러워서 페인트 칠을 했다. 건물 바깥에. 자, 외벽 도장이라고 그래요. 알죠? 외벽 도장을 했다. 그렇다고 건물값 오르지 않죠? 금이 간데 땜빵을 했다. 건물값 오르지 않아요. 알죠? 자, 그래서 건물도 자본적이 있고 수익적이 있다. 건물값이 오르면 자본적, 건물값 오르지 않는 비용은 수익적 지출. 수수비로 처리한다 이 말이야. 알죠? 자, 구분돼요? 네. 예. 차를 샀다. 이스타너를 샀다. 근데 거기다가 자 개조를 해요. 개조를 해서 의료 장비를 구축을 했어요. 졸지에 앰뷸런스가 됐어요. 몇 천만 원 뜁니다. 다시 이스타를 샀는데 개조를 했어요. 원목으로 캠핑카로 만들었어요. 차가 몰라요. 알죠? 자본주의입니다. 알죠? 차를 사는데 몰고 다니다 보니까 윈도우 브루즈가 다 따라 빠졌어. 그거 2만 원 주고 갈아 끼웠어. 두 개. 그것 때문에 차가 몰라요. 맞죠? 수익적이 지출. 자, 처음엔 몰랐는데 타다 보니까 에어백을 다 달아야 될 것 같아요. 좌석별로. 5개 다 다는데 500만 원 들었어요. 자본주의 지출. 썬팅했어.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수익적 지출. 엔진오일 갈았어. 수익적 지출. 차방구 떼었어. 타이어 바꿨어. 수익적 지출. 이해 가세요? 무슨 말인지? 네. 도색을 했어. 도색. 차 색깔 좀 바꾸고 싶어서 수익적 지출. 어때? 감정 표현? 네? 예. 자, 자본주의 수익적. 차. 기계도 마찬가지야. 기계. 이 기계는 보통 내가 길어도 한 5년 정도 쓰겠지 하고 샀는데 어떤 소식을 들었어. 이 부품만 정착하면 20년을 쓴대. 그 부품을 1,000만 원짜리를 달았어. 돈 들여서. 그래서 연장 수명이 20년을 간대요. 5년 계획하에 샀는데 졸지에 그 부품 하나 들여서 20년을 쓴대요. 내용 연수가 연장된다. 자본주의 지출. 됐나요? 네. 자, 그래서 자본주의 지출은 그 자산 원가에 포함하다. 수익적 지출은 수수비 처리예요. 그래서 자 문제 보면 자본적 지출이다, 수익적 지출이다 이렇게 힌트가 나오거나 아니면 자산 처리해라, 비용 처리해라 이렇게 표현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표현해 줄 겁니다. 알죠? 다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차에 대한 것만 한번 해볼게요. 차.
차량 운목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첫째, 만약에 구입을 하면 어떻게 붕괴될까요? 대변의 현금, 차변은 뭐라고 붕괴해요? 차량 운반. 차량 운반. 운반부라는 자산으로 붕괴한다. 맞나요? 네? 네. 취등록세를 내면 어떻게 되죠? 대변에 현금 나갔다. 차변에 차량 운반. 차량 운반. 운반부라는 자산으로 해야 됩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이 나갔다. 차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대변에 현금, 차변에 차량 운반. 그렇죠. 차량 운반부 자산처리입니다. 자, 이 차를 끌고 다니면서 주유를 했다. 왜? 기름을 내야 차가 갈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럼 대변에 현금 나갔다 하고 차변에 비용 처리해야 되는지. 차량 유지비. 집이. 차에서 비용, 차에 대한 비용이 하나가 있어요. 차량 유지비란 계정하고 비용 계정하고 있다. 다음, 차를 끌고 다니다 보니까 자, 고속도로 달려야 될 때가 있어. 통행료를 냈다. 대변의 현금 차변에 뭐예요? 차량 유지비. 차량 유지비. 됐나요? 우리 검사 받아 안 받아요? 차는 정기적으로. 받아요. 돈 나가 안 나가 얼마인지. 나가요. 차량 유지비. 유지비. 자, 업무 보다가 주차비가 나갔다. 주정차 비용이 나갔다. 그럴 수 있죠? 네. 시작. 차량 유지비. 차량 유지비. 다음. 자, 만약에 차에 수익적 지출이 나갔다. 윈도우 브러쉬를 갈아 끼웠다. 엔진오일을 갈았다. 맞아요? 네. 썬팅을 했다. 차방구 떼었다. 맞나요? 자, 대변은 뭐예요? 현금. 맞나요? 네. 차변은 뭘까요? 차량 유지비. 자, 아, 다른 거는 뭔데? 수선비. 근데 차량 유지비라는 걸 써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와요, 이게. 같더라도 수익적 지출이라고 했는데 다른 거는 다 얘인데 수선비인데 얘는 차량 유지비 자기 비용으로 쓰는 거야. 자기가 갖고 있는 비용이 있잖아. 맞죠? 요런 게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예요. 다음. 차를 갖고 있다 보면 보험 가입해야 안 해요? 해요. 보험 가입을 했다. 뭐 책임보험이든 자차보험이든 뭐 알죠? 네. 보험료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돼요. 차변에 뭐라고? 보험료. 예? 이거는 보험료예요. 됐나요? 네. 자, 차를 끌고 다니다 보니까 자, 자동차세를 내야 안 내요? 내요. 자동차세 또는 차 끌다 보니까 벌가금이나 벌칙금이나 이런 거 내야 안 내요? 내요. 과태료라든지 내요. 벌과금이라고 그래요. 네. 벌금, 과태료 합쳐서 벌과금 알죠? 네. 자, 이런 걸 냈다면 세금 가본 거. 자, 회사 직원이 회사차를 끌고 다니다 전업을 냈다. 근데 지가 개인적으로 지 월급에서 내면은 붕괴할 필요 없죠. 이 붕괴는 회사 장부인데, 그죠? 근데 회사가 내주기로 했다. 그래서 회사가 내게 됐다면 시작. 세금 가본 거. 세금과 국가 이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배웠어요. 그래서 비용 내가 프린터 설명할 때 기억 다 하시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가 더 있어요. 자, 삼각을 하면 감가상각을 하면 대변은 나중에 알려줄게요. 차변의 그 비용 이름은 시작. 감가상각. 감가 상각비. 상각비라는 계정항목. 자, 그래서 몇 개 나왔어요? 굉장히 많이 나왔죠? 자산도 나오고 차량 유지비나 비용도 나오고 보험료나 비용, 세금 옷가는 비용, 감가상각비는 비용. 이것도 차에 관련된 거 이렇게까지 구분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기억하십시오.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비용 처리. 이제 끌고 다니다가 지출되는 비용 처리는 저렇게. 자, 여기까지가 취득과 관련된 얘기는 끝. 자, 두 번째 이제 이런 걸 이제 사서 써요. 취득해서 쓴다고 사용을 한다고 하다 보면 아까 얘기했죠. 뭐가 어떻게 된다? 값어치가 떨어진다. 이 물건은 다 값어치가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져요. 떨어져요. 그거 우리는 뭐한다? 떨어진 만큼을 비용화시킨다. 그 이름을 시작. 감가상각비. 그럼 언제 한다 그게? 사용 시작. 자, 계산은 사용 시작 때부터 계산합니다. 알죠? 네? 네. 그런데
계산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나온 비용을 언제 처리한다? 언제까지 계산해서 언제 처리한다? 결산 때 계산하고 결산 그날까지 금액을 계산해서 결산 때 비용 처리한다. 알았죠?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결산 때 또는 기말에 뭐 한다? 빨리요? 감가상각. 감가상각을 계산도 하고 비용화 시키기도 하고. 알았죠? 장부 정리를 한다 안 한다? 한다. 감가상각은 어느 날짜로 한다? 빨리요? 12월 31일. 그렇지. 결산일 날짜로 합니다. 그날까지. 알았죠? 거꾸로 기말 결산되면 감가상각을 해야 한다. 뭐 그 말이 그 말이죠. 자, 그러면 먼저 계산부터. 자, 계산. 자, 계산 방법은 여러 개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건 네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째 하나는 정액법. 자, 그러면 이 단어를 한번 두세 번 읽어봐요. 무슨 의미가 있고 뭐가 느낌이 오는지. 정액법. 정액법. 정해진 금액을 감한다. 또는 어떤 내용이 있어요? 매년 일정해요. 균등해요. 균등. 그게 정액법의 특징이에요. 매년 금액이 일정하고 똑같은 금액이 매년. 알죠? 그래서 이런 걸 정액법이라고 해요. 일정한 금액을 상각한다. 매년 같은 금액을 균등한 금액으로 나눠서 일정한 금액을 상각한다. 금액이 매년 일정하다. 시작. 정액법. 알아들었죠? 네. 그런 뜻이에요.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 계산해 보면 금액이 크고 높고 낮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매년 금액이 일정하다. 시작. 정액법.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정액법 공식은 어떤 거냐? 공식 자체를 완전히 외워야 돼요. 처음에 사온 가격을 뭐라고 한다? 취득원가. 취득원가, 원가. 여기서 뭘 뺀다? 잔존 가치를 뺀다. 잔존 가치 또는 잔존 가액이라고 돼요. 그럼 잔존 가치, 잔존 가액이 뭘 얘기하느냐? 일명 좀 쉬운 말로 보철값이라고 합니다. 보철값. 다 못 쓰게 되더라도 나중에 없애 폐기 취급을 할 때 보철값 거둘 수 있는 값. 알았죠? 대표적으로 차. 폐차하면 보철값 돌아와요. 알았죠? 그래야 그래요. 네. 가장 대표적인 차를 폐차하면은 보철값이라고 쓸만한 거 떼고 그걸 돈으로 줘요. 알았죠? 그래야 그래요. 네. 맞죠? 한건 저 얘기할 때는 옛날 생각나. 지금 차 말고 바로 앞에 있는 차를 폐차까지 시켰거든요. 집사람.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폐차해서 가지러 오기로 해서 집 앞에 세워놨어. 내일 아침 9시까지 가져가기 때문에 와서 그래다 하고 예약을 다 해놨어. 그리고 이제 잤는데 새벽에 전화가 왔어. 경찰서에서. 근데 그날 다음날 폐차한다고 물건을 다 뺐어. 뭔 말인지 알죠? 네. 아니 버릴 걸 몰라도 어지간하면 다 뺐다고. 챙겨놔야 될 거 아니야. 필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전화번호 이런 것도 다 뺐단 말이야. 그러죠. 그죠? 그 전화번호 없는데 누가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얘를 박았어. 아. 새벽에 나가시는 분이 갑자기. 근데 그건 자수를 한 거야. 근데 전화번호 없으면 모르겠다. 네. 우선 전화번호 없으면 연락이 안 되는 거야. 누구 차인지 모르잖아. 있었으면 바로 전화해서 아이고 좀 내려와 보세요. 제가 모르고 박았는데 뭐가 돼야 되는데 전화번호가 없으니 어떻게 되겠어? 네, 경찰서에 경찰에 신고하지. 네. 그러니까 이렇게 했더니 그 남바를 줘야 돼. 네. 그 남바를 줘야 할 수가 있잖아. 네. 이 아저씨는 조회를 못해요. 남바 보고 누구인지 몰라요. 하지만 경찰 가면 경찰은 바로 남바 하니까 전화가 딱 오는 새벽에 아 누가 박았다면서요. 옆에 있대요. 그때 바로 그 자리에서 어지간하면 그 뭐 저거 가서 자기들도 경찰도 다녀왔대요. 와서 사진 찍어 갔는데 뭐 다 확인하고 사수가 있는데 그쪽에서 그냥 뭐 이것저것 보험이는 뭐 다 필요 없고 얼마로 할까요? 하기보다는 그래서 얼마 주기로 해 그냥 물어봤어. 나는 참 미안하지만 내가 물을 수는 없잖아. 내가 당장 10분 몇 시간 뒤에 폐차할 건데 그때 그 아저씨가 그냥 느닷없이 아니 얼굴도 못 봤지. 경찰 입회 경찰이 합의만 주는 거야. 옆에서 얘기 들어가면서
이 사람 한 30만 원 주겠다는데 괜찮은데 그래. 아이고 땡큐죠. 그래서 계좌번호 불러달래. 바로 주겠대. 바로 그냥 받았어. 새벽에 그냥 30만 원 받았다니까 이 애가 얼마나 효자냐. 다음 차 사는 취등록세 틀리더라고. 그래 그 친구 1960차 너무 오래 타서 펜차까지 시킬 정도로 차 말들이 정말 많이 탔는데 그것도 사람이 아니면 있잖아 정이가 사람이 그래도 그동안 얼마나 나이 드는 차가 힘들게 우리를 끌고 다니겠냐고 태워서 고맙더라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생명이 없는 것 같은데도 마음은 짠해. 때 끌고 가는데 울컥하더라고. 사람이 정이라는 게 그런 거야. 책상 하나, 구석 하나도 그죠? 값어치 따지면 얼마 안 되지만 그 사람이란 정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내가 걔를 안 키우잖아. 헤어지는 게 너무 싫었어. 언제가 나보다 먼저 헤어질 텐데 죽든지 어쨌든 그게 너무 싫어서 하기 싫어, 키우기 싫어, 정주기 싫어. 언제나 헤어질 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안 키우는 거야. 걔가 싫어서 그래. 차도 하물며 차도 그런데 하물며 걔 하면은 얼마나 정들겠는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아예 정주기 싫어. 자 어쨌든 자 그러면 잔존가치는 바로 건축값이야. 그럼 잘 봐요. 시너원가는 100만 원이다 하자. 에어컨. 그런데 이거 아니 잔존가치가 꼭 뭐래요? 원가의 10% 이런 식으로 나와요. 꼭. 그러면 자동으로 계산하면 10만 원 아니겠어요? 암산으로 하면? 네. 그러면 잔존 가치를 10만 원 보면 90만 원 가치가 없어져. 요 90만 원은 내가 사용해서 떨어진 값어치야. 그죠? 10만 원 다시 얹으니까. 그럼 90만 원만 감가상각해야 되겠죠? 자, 나누기 내용연수. 자, 이 내용연수는 기준 내용연수예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뭐냐면 법으로 정해져 있는 이걸 전문용어로 기준이라고 해요. 내 마음대로 못 바꿔요. 맞죠? 그럼 어떤 법? 우리는 법인세법을 따라요. 그럼 법인세법에서 정해놓은 내용연수로 나눠져요. 우리는 법인세 계산할 거니까. 알았죠? 그리고 법인이니까. 됐나요? 네. 그럼 법인세에서 어떻게 기준으로 정해놨냐 이거야. 내용연수를 법이나 등으로 정해놓은 걸 우리는 기준 내용연수 한번 얘기한다. 자, 몇 년? 5년. 됐나요? 그래서 5년이 건물 구축물 20년. 됐어요? 됐어요? 얘는 생각해 안 해? 안 안 해요. 그랬죠? 네. 땅은 아무리 사용해도 값지가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요. 생각 안 합니다. 네. 자, 뭐든지 감가상각의 원칙이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저 두 가지는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다. 알았죠? 두 가지 뭔지 알죠? 네,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 다른 유형 자산은 다 상각 대상이지만 저 두 개는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 몇 년? 빨리요? 요것도 5년. 5년. 건물만? 빨리요? 건물은 20년. 됐나요? 자, 그럼 얘가 미품이라 하자. 나누기 몇 년? 빨리요? 5년. 그럼 1년에 얼마씩이에요? 빨리요? 5년 나누기. 18만 원이죠? 1년에 18만 원씩 아니에요? 네, 90만 원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항상 이 상각액은 1년치가 나온다. 공식이 그렇게 돼 있어. 항상 몇 년으로 나오니까 답은 항상 1년치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아? 그래서 감가상각 공식은 무조건 1년치 구하는 공식으로 되어 있다. 됐나요? 네? 네. 자, 이게 바로 우선법, 우선법, 정해법. 됐어요? 네. 자, 우리 앞에서 배웠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자, 먼저 분계는 이제 어떻게 해? 계산을 했으니까 분계는 어떻게 하느냐? 분계하기 전에 그러면 얘는 잔존 가치가 있는 거고 여기는 잔존 가치 없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 자, 구입을 하는 걸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대면에 현금 100만 원 주고 샀다. 차변에 비품 100만 원. 저쪽에 있는데 그냥 여기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100만 원 샀다. 그러면 재무상태표
차변의 비품 얼마? 100만 원. 100만 원 기록되죠? 네. 자, 이번에는 감가상각 장조 가치가 없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장조 가치가 없는 게 더 많아. 그래서 10번 시험 보면 9번은 장조 가치가 없는 걸로 나오고 한 번쯤 나와. 알았죠? 그럼 나오면 빼면 되고 안 나오면 안 빼면 되잖아. 알았죠? 자, 그럼 다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1년째. 자, 시도원가 얼마? 100만 원. 빼기 장조 가치가 없는 걸로 해라. 아, 나누기 내용연수 몇 년? 5년. 그럼 1년에 얼마? 20만 원. 20만 원. 됐나요? 네. 자, 그럼 요거를 이제 기말이니까 이용화시켜야 돼. 네. 20만 원치만. 차변의 시작 감가 상각 비 비용이 얼마? 20. 비용 발생. 그럼 얘는 손익 계산서 가겠지.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비용은 모두 몇 가지라고 했어요? 기억은 나요? 네 가지죠. 원가라는 비용, 법인세 비용, 그리고 800건의 판관비, 900건의 영업의 비용. 종류가 많은 거는 800건의 판관비, 900건의 영업의 비용. 원가는 이미 말을 알잖아. 상품 매출과 제품 매출은 딱 두 개. 법인세 비용은 하나밖에 없는. 걔는 외워버려 아예. 나머지는 종류가 있지만 제목은 800건의 판관비, 900건의 영업의 비용. 수익은 몇 가지? 두 가지. 아예 영업, 장사에서 생긴 수익, 상품 매출, 제품 매출 딱 두 개. 뺀 나머지는 다 영업 매수익. 왜? 얘가 영업 수익이니까. 얘가 장사에서 나온 수익 이름이니까. 자, 그럼 비용 중에 얘는 어떤 비용입니까? 800 아니면 900이겠지. 네. 원가도 아니고 법인세도 아니니까. 800건대. 그렇지. 왜 800건대 판관비 영업 비용이에요? 이건 뭐에 대해서? 비품. 비품에 비품은 영업용이에요. 우리 업무에 필요한 물건에 대한. 그래서 원조를 찾아가 봐야 돼. 위로 올라가야 돼. 과연 얘가 누구 때문에 나온 건지. 그 누구를 찾아봐야 구분이 돼. 자,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면 돼. 그래서 그 외워도 그렇게 외워야지 외워지는 거지. 그냥 이러면 바로 돌아서면 바로 잊어버려. 아, 그래서 유영자선 얘기하실 때 계속 영업 무용 얘기를 그럼요. 하셨던. 네. 그래서 우리 영업에 관련되느냐 관련이 약간 뭔 거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른 모든 것들이 그렇게 깔려다니니까.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대변에 뭐예요? 비품. 비품의 원가가 얼마 사라져? 20. 20만 원. 됐나요? 그럼 얘는 이제 손익계산서 갖고 손익계산서 비용이 들어가니까 이익이 줄어 안 줄어? 줄어요. 그래서 세금을 덜 내게 돼요. 요것 때문에. 이해가요? 네. 비용이 자꾸 발생할수록 이익은 줄고 세금을 덜 내게 합니다. 자, 그럼 되고 이제 요거는 비품이 대변에 갔어요. 그죠? 그럼 얘가 이제 얼마로 해요? 80만 원. 80만 원. 그러면 또 1년 지나면 또 60만 원. 또 40만 원. 이렇게 돼야 안 돼? 돼요. 그러면 문제는 이제 얘는 해가 바뀔 때마다 매번 넘어가 안 넘어가? 넘어가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주주들이 보거나 저는 국가가 볼 때 저 100만 원, 80만 원, 60만 원 저게 원가가 변해 안 변해? 변해요. 변하는 게 믿음이 가 안 가? 안 갈 수도 있죠. 안 가지. 신뢰성을 잃어요. 저렇게 하면. 아, 우리 회계에서 질적 특성, 질적으로 특성내는 가장 대표적인 게 목적 적합성하고 신뢰성이야. 회계는 목적 적합성이 해야 되고 신뢰성이 있어야 돼. 목적에 맞게 회계 처리해줘야 되고 믿음이 가게끔 기록해줘야 돼. 계산도 하고 맞죠? 근데 얘는 그래서. 신뢰성을 잃어버려. 왜? 얼마나 상가했는지 몰라. 작년을 비교해야 돼서 몇 년 전도 한번 가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너무 한눈에 안 보여. 맞죠? 저 자체는 믿음이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신뢰성에서 잘못되기 때문에 알죠? 직접 빼는 직접법으로 분개하지 말래요. 그래서 유형자산은 감가상각 분개를 간접법으로 하라. 자, 분개를 뭘로 한다고요? 간접법으로. 그럼 간접법으로 하는 분개가 뭐냐? 직접 비품을 떼는 거는 무슨 법? 빨리요? 직접법. 직접법으로 분개하라. 이건 내 알죠? 네. 우리 유형자산은 간접법으로 하래요. 차감 계정을 이용하래요. 외상매 출금의 차감 계정은 뭐가 생각나?
나 말리지 마. 저 창문 뛰어내린다. 말리기만 해봐. 한 번 더 얘기해 줄게. 내가 죽기를 바라면 말하지 말고 말리고 싶으면 대답을 해. 다시 외상면 충돌의 차량 기준. 대손? 대신 약간 차이가 있어. 같은 차량 기준에도 약간 성격 차이가 있어. 얘도 차량 기준으로 쓰는 거야. 알죠? 자, 이름이 뭐냐? 비품이라고 안 하고 차량 기준. 비품에서 차량 기준. 그걸 우리는 감가, 상가, 무게 아, 20만 원 이렇게 분개하는 거예요. 그럼 감가상각 무게가 뭐냐? 원래 옛날에는 잘 들어요. 감가상각 충당금이었어. 원래 대동충당처럼 충당금이었어. 근데 그 충당금이 이체 안 맞아 그랬잖아. 그래서 이름을 무게로 바꿨어. 알았죠? 그럼 감가상각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20만 원 감가상각이 된 거 아니야, 그죠? 그럼 1년이면 20만 원 가치가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졌죠? 그러면 20만 원 가치가 떨어진 거야. 그러면 100에서 80이 되죠? 그런데 직접 빼면은 80만 원 보면은 얼마에서 얼마 빼는 게 구분이 안 돼. 알죠? 그래서 그러면 이 감가상각 무게가 누구의 시작 비품의 무슨 계정? 감가상각 차량 무게에서. 계정. 차량 비품을 빼주는 성격이라고 알죠? 아, 그래서 무슨 변에 있어? 대변. 네. 외상비 추금 대동 충당금처럼 알죠? 근데 왜 얘를 충당금이 아니라 무게에 가냐면 이유가 있다고요. 100만 원 그대로 냅두고 대변에 시작 감가상각 무게 20만 원 이렇게 기록해놔요. 그래서 감가상각 무게가 너는 누구니? 하고 물어보면 나는 비품에서 감가상각 할 때 가치가 떨어진 만큼을 매년 쌓아놓는다. 쌓을 문자예요 한자로. 쌓을 문자 합계겠자. 알죠? 합계를 계속 쌓아놓는 거야. 됐나요? 네. 그래서 감가상각 한 비용이지만 감가상각 한 금액만큼 가치가 떨어진 것만큼을 기억을 해놓고 쌓아온다. 기억을 해놓겠다. 그럼 요만큼 가치가 떨어진다고 기억하겠다. 그러면 차변에 100만 원, 대변에 20만 원. 그럼 100만 원은 뭐다?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이 지도원가는 영원히 죽을 때까지 원가 그대로 유지하고 대변에 깡두를 가지고 감가상각한 것을 거기다 써놓으면 두 개 비교하면 현재의 가치가 나올 거 아니냐. 그리고 처음에 산 값도 계속 차변에 기록되어 있지 않겠니? 눈에 보이잖아. 그러면 믿음이 가 안 가? 가요. 가요. 저렇게 항상 써놓으면. 알죠? 그래서 대신 대동충당금은 매년 결산 때마다 예상인 만큼 만들어 놓는 거죠. 충당하기 위해서. 맞죠? 근데 얘는 충당이 아니라 계속 누적시켜야 돼. 감가상각은 매년 상각을 하니까. 감가상각은 한 금액은 계속 크죠. 알았죠? 큰 만큼 모아놔야 돼. 그래야 그래. 그러니까 충당이 아니죠. 누적이죠. 알았죠? 그래서 이름을 충당에서 누적으로 바꾼 거야. 알았죠?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얼마 생각했어요 지금 현재? 지금 20만 원. 사오면 원가는 얼마인데? 100, 그럼 현재의 가치는? 80. 그렇지. 됐나요? 대신 성격은? 이거. 자, 비품 212번. 얘는 213번. 항상 차등 계정은 주인 다음 번호로 되어 있다. 네. 얘기했죠 내가? 네. 자, 그 다음 연도도 어때요? 또 1년 지났어. 네. 금액을 한 번 계산하면 끝이야. 똑같아. 매년 20만 원씩이니까. 그 다음 연도도 뭐예요? 시작. 항상 12월 말 얼마? 20, 20만 원. 내변의 깜노 얼마? 20만 원. 그럼 얘는 그 다음 연도 또 비용으로 잡히고. 알았죠? 네? 네. 자, 얘는 이리 가서 얼마가 돼? 40만 원. 그러면 취득원가는 얼마인데? 100만 원인데 현재의 감가상각 한 개 얼마? 40만 원. 그럼 현재 남은 가치는 60. 60만 원. 저게 한눈에 보이고 믿음이 가지 않아 매번? 네. 저 원가가 안 변하니까 계속 따라다니니까 매년. 알았죠? 네. 그리고 상가 한 금액도 옆에 따로 있으니까 이게 신뢰성이 있지. 됐나요? 그래서 무슨 법으로 분류한다? 시작. 간접법. 간접법 뭐야? 차관계적으로 분배를 해놓는 게 간접법. 알았죠? 네. 직접 자산을 없애지 않고 비품을 대변을 빼지 않고. 알았죠? 자, 그러면 얘는 주고도 무슨 원가 그대로 빨리요? 취득원가 그대로. 취득원가 그대로 유지해야 돼. 빨리요? 해요. 유지합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3년째도 뭐 한다? 빨리요. 감가상각 깜상 얼마? 20, 깜도 얼마? 20, 자, 그러면 이거 비용 갖고 얘 얼마? 예, 60, 그럼 현재 가치는 얼마 나왔어? 40만 맞아요? 네, 네? 네, 근데 이거 원래 치우고 그 자리 60도 가야 되는데 내가 과정을 눈에 보라고 지금 저렇게 살짝만 지운 거 알죠? 네. 이렇게 해서 몇 년간 빨리요? 5년 5년간 생각해요 안 해요? 해야. 그러면 여기 얼마? 100만 원 여기도 네. 100만 원 됐나요? 네. 그러면 5년 딱 끝나면 100만 원 다 비용 시켰으면 이 비품 없애야 돼? 안 없애야 돼? 없애야 돼. 왜 없어요? 잘 돌아가는데 회계상으로만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사용해도 좋다. 100년, 1000년만 돼. 알았죠? 하지만 비용 처리는 저걸로 끝. 5년 동안 효과가 있을 거다. 수익을 얻기 위해서 사용될 거다. 폐기 처분하기까지는 100만 원, 100만 원 그대로 상부상 계속 가야 돼. 알죠? 저 비품을 없애면 안 돼요. 이해가요? 네. 자, 세무 1급에 가면, 법인세 가면 제로 되면 안 되니까 일부러 마지막에는 1,000원을 남겨놓고 19만 9천 원만 상가해서 결론 1,000원 잔액, 1,000원은 세금에 영향을 안 미치니까 그렇게만 마지막에는 생각해놓고 1,000원 잔액을 존재하는 가치로 남겨놔라. 또 법인세 가서 들어. 여기는 아니야. 1,000원 얘기하지 마. 알았죠? 그건 법인세법상. 알았죠? 그러니까 세무 이거까지는 그냥 100만 원, 100만 원도 간다. 이렇게 그냥 해버려. 진짜는 아니지만. 법인세는 법인세 뽑았다는 거고 회계는 회계야. 회계는 이렇게 100만 원까지 가는 거야. 알았죠? 자, 어쨌든 괜히 얘기했어. 괜히 그냥 이상. 하여튼 방금 법인세 얘기는 없던 걸로. 알았죠? 잊어. 잊으라고. 저 6년 차 때도 계속 똑같이 써요. 아니 예? 6년차부터 이제 기록 안 해. 6주차가 왜 돼요? 그냥 아예 그때부터 기록 안 하는 거예요. 아유, 100만 원 되면 끝이라고요. 5년만 하라고요. 5년 해야죠. 5년 동안만 기록하는 저 거예요. 5년 써놨잖아요. 5년만 생각하라. 6년, 7년 지나도 비품은 재무상태표에 그대로 남아요. 그냥 6년 시간 지나고 저 100만 원, 100만 원 존재한다니까. 장부는 계속 넘어간다니까. 차별의 비품 네. 얼마? 팔려? 100만 원. 대면 깜누도 100만 원을 그대로 매년 재무 상태표를 매년 넘어가 빨리. 넘어가요. 여기 비품이 존재하고 있는 한, 가지고 있는 한. 알았죠? 어때요? 됐나 이제? 자, 폐기 처분하다 전체 없애줘야 돼. 알았죠? 네. 반대로 이렇게. 그래서 장부에서 떼버려요. 사라지게 만들어요. 아, 폐기 처분하면. 네. 아, 팔아도 그렇고. 이제 내게 아닐 때만 그때 또 처리하는 거고 더 이상은 비용 처리할 가치가 없고. 내가 소유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경우가 되기 전까지는 그냥 저 두 개 그대로만 가면 되는 하여튼 거죠. 그래요. 네. 자, 근데 이제 좀 아시는 분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법인세 가서 얘기 또 나온다. 저는 100만 원 실제로 돈은 나갔어. 근데 뭐가 왔어? 비품이 왔잖아. 그러면 돈은 나갔는데 이걸 이제 5년 동안 다 사용해서 비용화시키면 본전 뽑은 것 같은 느낌 들죠. 왜? 그 비용이 법인세를 줄이는 거니까. 맞아요? 네. 근데 갑자기 잘못해가지고 2년만 생각했는데 2년 뒤에 갑자기 못 쓰게 된 거야. 얘는 갑자기 고치려니까 1,000만 원 달래. 버리는 게 나아. 그러면 이때 아깝다는 말이 뭐가 나와? 아, 이 감가상각도 안 끝났는 거야. 아, 이 얘기가 이 얘기. 예. 그러면 비용 나머지 60만 원 비용 처리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거죠? 네. 이게 실무에서 나오는 아우씨 감가상각도 안 끝났는데. 그래서 그런 물건 같이 느껴질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런 공장 같은 데는 가면 금방 고장나서 못 쓰게 되는 네. 게 많아. 얹힌다고 그래요. 그럴 때는 사람들이 아깝잖아. 그러면 다 돈을 못 보고. 그죠? 그걸 저걸 악용을 해요. 아. 처음부터 저렇게 자산으로 안 치게 해요. 자, 100만짜리 사는 건 얼마? 현찰로 따로 5만 원 주고 계산서에는 95만 원짜리 사는 거예요. 그럼 95만 원짜리는 비품이 아니야. 우리 법인세 가면 100만 원 넘는 것만 비품을 처리하죠? 처음부터 아예 소모품별에서 비용 처리해버려요. 아예 한 칸에 다. 소부분 그냥 한 번에 하면 되니까. 그 애에 한 칸에 다 해버려요. 사무용품비야 이런 걸로 해요. 알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아는 게 법인세야. 그래서 법인세를 아는 사람이 그래서 총무를 하는 거, 총무부장님을 하는 거고 그거 배웠다고 해서 여러분들 월급 2배 이상을 받는 거야.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면 돈 버는 거고 공부 열심히 하면 돈도 못 벌어.
뒤지게 고생하고 여기에 루마티스가 와도 맨날 월급 220이야. 알았죠? 근데 이 공부 열심히 해서 뭐가 되면 부장이 되면 얼마야? 맨날 600, 700 받아. 그지? 맨날 할치여서 맨날 고도 치고 놀다가 그지? 배만 나오고. 그 억울하면 출사하라. 억울하면 공부하라 이거야. 내 말은. 돈 많이 받고 싶으면 공부하라고. 하면 대가 받아. 이 나라는. 그러니까 그걸 남 탓하지 말고. 알나요? 우리 엄마가 맨날 어릴 때 그랬어. 내가. 나보고 그랬어. 세대에 공짜 없다. 많을 때부터 진짜 초등학교 때부터 맨날 우리 엄마가 옆에서 하는 말이 세대에 공짜 없다. 네가 잘해야 누구도 돈도 많이 벌고 이쁜 아가씨도 없고 셋이도 이쁜 셋이 없는다. 막 맨날 이렇게 주입을 시키지 나한테. 알았죠? 그래서 혼자서 이제 자수성 가려고 이제 서울까지 온 거 아니야. 내가 일부러. 딱 졸업하자마자 그날로 딱 서울 와서 무조건 졸업시다. 우리 매한테 양보하면 딱 받고 용돈 못 받는 딱 받아치게 그날 오후에 그냥 친구도 안 만나고 졸업시다. 바로 와가지고 서울에 가게해가지고 먹고 싶은 사투리가 있는데 여러 가지 중에 처음에는 신동원 건설에 넣었는데 지방 출신이라서 안 된대. 그래서 안 된다는 소리가 옆에 들려서 먼 것도 보기 전에 원서대로 갔는데 막 그런 소리가 들려. 신동원 하면 지금도 건설 유명하잖아. 그럼 그때도 유명해 울산필 지었으니까 그거 보고 내가 신동원 갈 거야. 이랬는데 가만히 원서대로 원서 딴 데로 가는데 그 소리가 막 들려. 아 여기 지방 출신하고. 혹시 열받잖아. 그 자리에서 보는 앞에서 찢어버리고 그래 지방이다 어쩌면 안해 내 좀 그래. 사람을 막 보고 있어. 막 준수가지고. 그래 안 한다고. 내가 무역이라는 뭐 굶어 죽나? 거기로 나와서 다시 이제 기업 쪽에 가는 거야. 기업 쪽에 안 한다 갈 데가 없잖아. 그래서 바로 간 게 이제 내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나도 이제 학원을 다녀서 이제 지방이지만 다 학원생한테 배웠잖아 이거를. 회계를. 네? 주산 상담도 다 학원 다니고. 그러니까 학원은 그래도 많이 하는 있어. 내가 학원의 기치는 잘 알잖아. 그래? 그래서 알아봤어. 학원대는 어디냐? 용산에 저기 쌍둥이 빌딩 국제빌딩 옆에 있대. 골목에 2층 빌딩. 그딱 갔어. 가가지고 보니까 학원대는 있더라고. 거기는 누가 말이야? 원년들이 모여서 막 다들 앉아 얘기하고 막 그러는 거야. 거기 딱 가고 이랬을 거면 혹시 원년들 중에 제가 마음에 드는 애는 전화 주세요. 그리고 집에 와 있었어. 그때는 며칠 전에 전화 오더라. 그때는 노학원 원장님 얼굴 보게. 그래서 만났어. 커피 한잔 했더니 너 우리 학원에서 공부해라, 강의해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 바로 가는 거 하신 거. 바로 강의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막 이렇게 찔러보는 스타일이야. 왜? 생각내지도 않는데 뭐 어때? 밑에가지고 불러도 되고 뭐 필요해? 아니 말고. 그러니까 이런 식이지 기다리고 이런 게 아니야. 무조건 나는 대신. 다 그런 거야. 학원 이게 수업이 없다. 그러면 이 동네 학원 몇 개 있는데 여기서 한번 공부해볼까? 싶으면 물어봐요. 야, 이 중에 너 학원 중에 제일 학원 선생님이 많고 잘하는 학원이 어디냐? 항상 학원은 1등 학원을 가야 돼. 그래야 빛이 나지. 아무리 실력이 있으면 꼴찌하고 나면은 힘들어. 그래서 여기가 1, 2등이야. 그러면 이 둘 중 하나 가는 거야. 어떻게 가? 이런 수업을 원래 찾아가는 거야.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 학원 강사하고 싶은데요. 좀 마음에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이야. 그래서 가능하면 강의하고 싶은데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뭐 연락 갔다든지 아니면 다시 내일 보자든지 뭐 그렇게 해서 가는 거야. 나 무조건 가서 내일로 아니면 말고 또 딴 데 가면 돼요. 그러지 나는 이렇게 수동적이지 못해. 뭐든지 너무 움직이지. 뭐라도 해야 얻어 걸리죠. 그럼요. 그리고 준비는 돼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늘 하는 말. 강의할 준비가 돼 있으니까 하려고 하는 거지 아무도 안 된 상태에서 하지는 않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도 준비하고 왔듯이 제가 늘 얘기했잖아. 준비되어 있는 자에게만 기회가 있다. 그럼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돼서 하는데 요거 이제 질문, 회계 읽으면 질문을 받아요. 요걸 보고 질문을 해요. 요걸 보고 재무 상태를 보고 조회 문제가 세 문제 있어, 맞죠? 그 조회 문제, 질문의 문제가 있다고, 맞죠? 저 비품의 취득 원가는 얼마냐? 시작. 100만 원. 됐나요? 그럼 대별 깜누가 60만 원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럼 현재 지금의 잔고가액은 얼마예요? 40만 원. 취득 당시 잔고가액은 얼마야? 아니 대별 감도가 있어도 취득 당시는 100만 원이 취득 원가니까. 맞아요? 네. 요거 헷갈리면 안 돼. 지금 현재 재무 상태표상 비품의 잔고가액은 얼마냐? 시작. 40. 40만 원. 왜? 차감이니까. 맞죠?
아무리 전에도 치는 당시에는 100만 원이었어. 새걸 때는. 알았죠? 자, 이런 것들이 질문 대상. 이해갑니까? 네. 됐나요? 자, 다음 두 번째 이제 두 번째는 정액법 했으면 이제 이번에는 정률법이 있어요. 자, 그럼 정률법이 뭐냐? 자, 내역연수를 연으로 나누어서 루트를 풀어가지고 연 몇 퍼센트를 고친 게 정률이에요. 그럼 그걸 고치는 건 시간이 걸리냐? 고치는 거는 수학생에도 오래 걸려요. 근데 우리는 아예 프로그램이 사인, 코사인 하듯이 알았죠? 이미 그게 나와 있어, 알았죠? 그래서 그 숫자를 바로 나오니까 제시를 해줘요. 고친 거, 알았죠? 그럼 그대로 계산만 해주면 돼. 우리가 이걸 고치라는 건 아니야, 우리 보고. 이해가세요? 네. 자, 그럼 갑니다. 정률법은 자, 치드 원가에서 잘 봐요. 감가상각 무게를 떼요.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냐 보세요. 미삼각에 어때요? 딱 생각해봐 빨리. 맞아 안 맞아? 감가상각 무게는 그동안 감가상각 한 금액을 모으는 자리니까 알죠? 그럼 떼면 뭐가 나와? 밑에 게 나와 안 나와? 상관 안 하고. 그 대신 밑에 거 외워주면 위에 걸 외워야 되는 거 대신 알죠? 외우기 위에 거 외우고 밑에 성격을 알아라고. 됐나요? 네. 이 금액에다 곱하기 정률이에요. 정률은 연 몇 퍼센트 연으로 나눈 거예요. 자, 내역교수 몇 년? 5년을 정률로 곱하면 계산하면 45.1%예요. 소수는 0.45이에요. 알죠? 몇 년을 빨리요? 5년을. 5년을 계산 루트를 풀면 연 45.1%, 고로 소수로 0.45예요. 이걸 알죠? 소수로 고치는 거? 자, 그러면 뭐가 나온다? 연 금액을 연율로 곱하면 연액이 나온다. 그걸 알죠? 우리가 출석률로 곱하면 출석이 나오듯이 배웠잖아. 연 퍼센트 비율로 곱하면 1년치 비율로 곱하면 1년치 액이 나온다.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역시 나오는 금액도 뭐가 나온다. 빨리요? 몇 년치가 나온다고 빨리요? 1년치 금액이 나온다 안 나온다? 네. 나온다. 알아들었죠? 이거 공식 완전히 외워야 돼요. 자료는 있어도 시험에 공식은 안 주어져요. 시험에는 그 내용에 대한 자료는 주어지면서 문제 풀으라는데 공식 자체 저거는 힌트를 안 줍니다. 저 공식은 우리가 외워야 돼 100%. 그럼 공식 자체를 찾는 문제도 있어요. 이론에 알았죠? 당연하죠. 그 공식 완벽하게 외우시라고. 됐습니까? 자, 계속 이어서 조금 더 해야 되니까 쉬는 시간 지나서 연습하겠습니다.